어구비 살아가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개그맨 강사다. 저와 함께 진행해줄 TBS 구멍여친 조연 아나운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자, 코로나 블루가 판을 치는 이때 위기는 기회다 라면서 무한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 에너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이름 고혜성. 2005년 현대생활백수란 코너로 개그계 혜성처럼 등장. 기억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일구야! 누구세요? 형이야! 저 간장게장 저거 얼마니? 간장게장이요? 29,800원이요. 저기 일구야! 네.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맨 앞에 숫자 2 빼면 안 되겠지? 안 되죠. 무슨 일구야로 시작하는 이 유행어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죠. 나 놀래요. 동기부여 강사로서 사람들에게 긍정을 전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개그맨이자 강사, 개강사네요. 고혜성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혜성입니다. 맨날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19야 불러가지고 제가 보고 있다 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셨겠어요. 저 때문에 많이 좀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상대하신 분이 강일구 씨. 네, 강일구 그 친구는. 네네, 맞아요. 자, 문자창이나 유튜브 고혜성 씨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개콘에서 네. 일구야, 형이야. 짜장면 2,000원에 안 되겠니?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네, 기억나시죠? 네, 개그맨 고혜성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강일구 씨는 지금 네. 무슨 생활하고 계신가요? 아, 그 친구 코로나19 때문에 네. 좀 어렵게 사는 줄 알았더만 아유 어디 큰 회사 취직해가지고 부장이래요. 아, 진짜요? 네, 월급이 뭐 계속 오른다고. 오, 그때도 일구야 부럽다 한마디 하셔야 되겠다. 일구야 어떻게 좀 돈 좀 꿔주면 안 되겠니? 아니 그 코너에서도 직업이 계속 바뀌었는데 정말 직업이 바뀌셨네요. 진짜 그 코너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아. 그래도 있다고 코로나 그러더라고요. 19도 19니까 네. 그 19한테도 한 말 좀 해주세요. 아, 이 코로나19 진짜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형이 너 때문에 지금 강의도 못 다니고 있다 지금. 좀 빨리 좀 사라지면 안 되겠니? 아니 이 유행어는 진짜 모든 데 다 적용이 되고 정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다 응용이 되고요. 네. 그래서인지 또 광고도 많이 찍으신 걸로 알아요. 네. 몇 개 했죠. 예. 네, 그 개그맨 최초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도 하셨대요. 오. 와. 네. 어떻게 나오죠? 버전이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내비게이션 초창기 때예요. 네. 초창기 때 이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제 유행어로 좀 녹음 좀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 우회전하면 네, 안 되겠니 뭐 이런 거예요? 우회전하면 안 되겠니? 아 맞아. 좌회전하면 안 되겠니? 아. 여기 톨게이트비 얼마니? 1,000원, 500원에 안 되겠니? 중간에 화장실 안 들릴게.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녹음을. 아 진짜 응용이 다 된다. 야,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적용 안 돼요? 요즘은? 지금은 그때 초창기라 제가 잘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금방 없어졌어요. 초창기라 처음에 잘 다시 못 찾았잖아요. 요즘 예.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 많이 나오는데 네. 고혜성 씨 걸로 다시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 버전 좋습니다. 네. 아니 또 한동안 이제 그 예. 혜성처럼 등장하셨다가 TV에 또 잘 안 보이셨어요. 예, 제 이름이 혜성이라 계속 돌고 돕니다. 근데 강연 활동을 하셨다고 네, 또 제가 저기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네. 자신감 대통령이라고 책을 한 권 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자신감만 갖고 이렇게 개그맨 됐다라고 해서 네. 책을 제가 이제 살아온 스토리를 이제 딱 냈더니 강의가 그냥 한 달에 뭐 20개, 30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야, 이거 개그보다 낫다. 오. 개그는 좀 힘들잖아요. 네. 매주 머리를 짜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 강사가 나랑 또 잘 맞고 해서 네. 이게 내 천직이구나 해서 지금까지 벌써 아. 12년째 와. 동기부여 강사를 하고 있죠. 동기부여 그렇구나. 강사요. 네네. 야,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 이분 기억나네요. 반갑습니다. 고혜성님 하시면서 아유. 하트 2개 또 붙여주셨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또 자신감 코리아 대표시군요. 그땐 찌질이로 보였는데 성공하셨네요. 또 이렇게 백수는 말씀해 주셨고요. 연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꿀잼 개그맨이었음 뭐 요런 또 댓글도 아유, 남겨주셨고 고맙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안 되겠니? 생각났어요. 다행이네요. 19씨 코로나19야 없어지면 안 되겠니? 반가워요. 이렇게 또 네, 응용해서 아유.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지금 고혜성 씨 양복이 파란색이에요. 네, 제가 그때 이게 개그 콘서트 그때도. 2005년, 네, 2000년 할 때도 파란색 파란색이. 맞아요, 맞아요. 저 파란색이 저랑 맞더라고요. 오. 그래서 양복도 이게 파란색 일부러 맞춰서 아하. 요거 입고 계속 강연 다녔습니다. 멋있다. 파란색 유니폼. 와,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게 네. 연상이 되고. 이게 좀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아, 파란색. 블루, 블루. 파랑색. 네. 파란색. 자, 일단 강연 또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전에 네. 목소리는 낯익었는데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유튜브로 고고하셨는데, 유튜브로 TBS FM 검색하시면 화면으로 감상 가능하시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네, 고혜성 씨 파란 니트 양복.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우리도 또 이제 강연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동기부여 강사님이 네, 이제 오늘 아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미니 특강 준비하셨는데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네, 위기는 위대한 기회.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네, 힘들어하시니까 이 위기를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그 고혜성 씨 비법을 마이크 쪽에 지향을 해서 말씀. 네, 네. 예. 그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법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열려 있고요.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긴다.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없다. 우울하기만 하다. 뭐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고혜성 씨가 긍정 에너지를 팍팍 나눠주실 겁니다. 강의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네, 자 이제 고혜성 씨 강연 한 10여 분 하신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쨍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동기부여 강사 고혜성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위기는 위대한 기회답니다. 네, 위기를 5글자로 늘리면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고요. 위대한 기회를 2글자로 줄인 게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저처럼 밝고 긍정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위대한 기회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오락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았던 사람인데 삶은 정말 쉽지가 않았죠. 예, 제가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정말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 괜찮습니다. 대학 안 가도 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난 개그맨 될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서 개그맨 준비를 하려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제가 땄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그래 고졸 이상이면 시험 볼 수 있다고 딱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딱 25살에 처음으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는 한 번에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개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과연 저를 떨어뜨리실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KBS 시험 보러 간 네네. 거니까. 1인 2역을 했습니다. 1인 2역. 일본 순사와 독립운동가. 조센진이노 말해라. 말할 수 없다. 호호 지독이노 하모니다. 말해라. 알았다. 말하겠다. 나가. 저는 제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저는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고백합니다.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만 웃겼던 그런 수준의 개그를 저는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저 자신을 놓지 않고 반드시 나는 개그맨 된다라고 끊임없이 매년 도전을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삶은 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개그맨 준비하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일을 했냐? 청계천에서 퀵 서비스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달하는 했는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상상 초월의 그런 짐들을 오토바이에 이제 많이 실었었는데요. 한 번은 전자상가를 갔는데 냉장고를 실으래요. 그것도 엄청 큰 냉장고입니다. 오토바이예요? 아니 사장님, 아니 오토바이에 어떻게 냉장고를 실어요? 용달차를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할 수 있다. 일단 실어봐라.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 저는 그때 이 사장님의 정신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리고 냉장고를 오토바이 실었는데 출발하자마자 앞바퀴가 들려서 폭주족이 되듯이. 그렇지요. 진짜입니다. 이건 뭐 100%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야, 그렇게 해서 힘든 그런 퀵 서비스도 하고 매년 끊임없이 개그맨은 계속 도전합니다.
근데도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예.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제 자신을 믿고 항상 긍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나는 된다. 나는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 개그맨이 된다. 끊임없이 웃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결국 그 이후에 된 거죠. 제가 만든 법칙이 있는데 관성의 법칙 다들 아시죠? 네. 네, 관성의 법칙. 어떤 사물이 물체가 에너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왔던 그 힘에 의해서 앞으로 좀 더 나아가듯이 네. 긍정 관성의 법칙 제가 만든 건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웃었고 항상 긍정적인 말만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정말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 했더니 그 장애물을 그냥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또 25살에 장애인이었던 그런 또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퀵 서비스하고 또 간판 제작 일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어이구. 아이고. 그래서 양쪽 발 뒤꿈치가 다 부서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걸을 수 없을 거다. 영구장애 판정을 저에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웃었습니다. 오. 단 한 번도 울질 않았어요. 그때도 저는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걷는다. 나는 반드시 개그맨 되고 난 반드시 성공한다. 매일 수백 번씩 끊임없이 제가 수천 번 수만 번을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결과 점점 몸이 좋아져서 지금처럼 예. 똑바로 걷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저는 이 긍정의 마인드, 이 항상 밝게 사는 거, 이 좋은 말 하는 거, 이것을 저는 몸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들 하실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하셔서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 말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예. 생각은 힘들다, 어렵다, 생각은 들 수가 있겠지만 말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예. 힘들다가 아닙니다. 괜찮아,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살겠다. 저는 참고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게 가다가 어디 돌뿌리 부딪히면 보통 사람들은 아파 죽겠다 그러잖아요. 저는 네. 아파 살겠다. 오. 저는 이 정도로 거꾸로 얘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네. 항상 반대로 얘기를 했더니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되더라. 네. 정말 이 단순한 진리는 저뿐만 아니라 성공하신 분들, 제가 성공학 그런 자서전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 저랑 99.9% 똑같아요. 그저 좋은 말, 계속 웃는 거 말고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저는 가장 힘든 시기가 개그맨 되기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제가 사람이 살지 않는 70년대 지어놓은 1층 양옥집 폐가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거기 아는 분이 어떻게 그 집 터를 갖고 있었는데 월세를 안 내도 된대요. 거기 사람이 안 사는 곳이라 네. 금방 이제 허물거리니까 월세를 안 내도 된다. 대신에 귀신을 이겨야 된다. 귀신만 이기면 살 수 있는 집. 네. 실제로 제가 거기서 1년 가까이 개그맨 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저는 항상 웃었어요. 야, 월세를 안 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산 기슭에 있었거든요. 산 밑에. 네. 야, 새소리로 아침을 깨는구나. 너무 좋다. 항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웃었습니다. 그 귀신이 막 웃겨준 거 아니에요? 귀신도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의 이런 긍정의 에너지에 네. 놀래가지고 정말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웃었어요. 네, 30살 때. 그 산 밑에 살면서 네. 점점 좋아진다. 저는 말의 힘을 믿었거든요. 내가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장애도 이겨냈고 비록 이 폐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난 벗어날 것이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웃었더니 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도왔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를 정말 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거기서 책 살 돈이 없으니까 헌책방에 가서 헌책을 200원, 300원 빌려갖고 와서 책을 보면서 매일같이 긍정적인 그런 말을 계속하고 웃으면서 살았더니 기적같이 야, KBS에서 새벽 2시에 일반인들이 나오는 개그 프로가 생긴 거예요. 이야,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거기를 탁 제가 가서 파트너 강일구를 만나가지고 일구랑 8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어느 날 일구랑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서 일구야, 형이 한번 주문을 해볼게. 이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니? 3,000원? 2,000원에 안 되겠니? 너가 이렇게 싸게 해주면 형이 서해안 갯벌에 4만 평 땅이 있다. 너 2,000평 껴줄게. 집 짓고 살아라.
진짜요? 대신에 밀물 때 나와야 돼. 이 개그로 일구를 설득을 했고 이 개그로 개그사냥 그 다음 주에 딱 가서 96점으로 1등을 한 거예요. 와. 그러고 났더니 개그 콘서트 PD님께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셔가지고 와. 새벽 2시에 있다가 9시 네. 개그 콘서트 그 네. 황금 시청률대로 그렇죠. 그걸로 딱 제가 스카우트해서 특채 개그맨 돼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처럼 많은 분들이 나는 재능이 없다 하고 본인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뭐 또 배운 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그냥 가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그때 31살 때 계속해서 꼴찌하다가 마지막에 그 짜장면 안 되는 일을 안 했더라면 제가 한 번만 더 나가겠다라고 일구를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네. 지금의 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1m만 더 가보자. 하루만 더 살아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이제 큰 일을 하시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또 이렇게 일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좀 작은 곳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기부여 강의를 한참을 하다가 지금 강의가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도 저는 웃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비록 오프라인 강의는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제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걸 여러분들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혼신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용의 정말 멋진 문장을 제가 선물로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킨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용은 공자의 제자의 제자 자사라는 분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긴 문장을 제가 6글자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소사지성 대사성이다. 작은 일에 지극 정성을 다하면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최고의 마인드로 하시면 반드시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 조금 넘는 시간에 강의를 정말 네. 통렬하게 잘 들었어요. 야. 막 용기가 생겨.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 문자를 또 소개를 해드릴까요? 조금 전에 중용이 중용 23장 거기 나오는 거 저기 뭐 장소까지 하세요. 영화의 그 네. 대사로 쓰여가지고 그 영린에 나왔었죠. 그게. 아 영린 맞아 네. 맞아. 영린에. 저도 그 네. 문구 참 좋아하는. 그 영린 그 보면 너무 문구를 감동받아서 다 외우고 계시네. 예, 아니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감상 문자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긍정적 사고 마음속에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또 의견 남겨주셨고요. 고혜성 씨 7잔 8기 정신으로 꼭 성공할 겁니다. 네. 또 짝짝짝짝 인간 승리 자존감 갑입니다. 고혜성 씨는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시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와 정말 마음만은 최고 부자네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자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잠시 교통제보하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네. 계속하도록 할게요. 네, 5338번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 나들목 부근 대설로 교통사고가 여러 곳에서 났다고 합니다. 제발 천천히 운전하세요. 남쪽은 네. 눈이 본격화되나 보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서울은 저 지금 올 때 조금씩 내렸는데 아직 쌓이진 않았었거든요. 네. 자, 고혜성 씨가 고속도로 리포터를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쪽이 좀 서해안고속도로 쪽이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인 것 같아서 노현 리포터 서해안고속도로 상황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요거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마이크로. 노희원 리포터
서해안 고속도로 상황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니?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끄러지는 사고가 아침 일찍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전에는 호남 고속도로 쪽이 많이 어려웠었고요. 대형 트레일러들이 미끄러지면서 길을 완전히 막는 사고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또 큰 사고가 있는데요. 모두 서울 쪽이고 당진 부근에서 여러 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당진 나들목 부근 263km 지점에서 화물차 석대와 승용차 1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막으면서 통행이 안 되고 있고요. 뒤쪽으로 정체가 생겼는데 이 정체가 시작되는 걸 몰랐던 차량들이 뒤쪽에서 또 부딪히면서 261km 지점에서도 승용차 9대와 중형 화물차가 추가로 부딪혔습니다. 이 당진 부근에서만 지금 2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건데요. 모두 오후 3시경에 난 사고고 3시를 전후로 당진 부근에 갑자기 많은 눈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현재 263km 지점은 전혀 통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서산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를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지금 뭐 서해안 고속도로가 눈으로 지금 아주 교통이 열악한 네. 상황이네요. 아니, 어떤 구간은 통행 자체가 안 된다고 지금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해 계시거나 진입하려는 분들 참고 좀 하시고 우회도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개지 청취자께서 누구죠? 개그맨? 네, 고혜성입니다. 고혜자 성자. 우주에 날아다니는 혜성. 예, 헨리해성 할 때 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로 코밋이죠, 혜성이. 예, 코멘트. 코멧.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혜성 씨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질문해 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점심 먹고 디저트쇼.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개그맨 강사 고혜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먼저 좀 소개해 네,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강의 들으시고 많이 또 이렇게 감동적이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암 투병 중이라서 무능력하고 할 일이 없어서 무기력한 제 자신 때문에 자책을 하고 있는 요즘이라 참 속상했는데요.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공감이 갑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동기부여를 해주신 거예요. 네. 좋네요. 예. 또 저는 고등학교 때 사고를 많이 쳐서 2년 꿇고요. 끝내 6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지금 43살. 실제 뺄 거 다 빼고 연복 1억이 오. 넘습니다. 와. 대기 만성하셨구나. 야. 네. 아.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학력이라든지 그런 장애라든지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강의 때도 자주 말씀드린 게 늦게 되는 사람이 더 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았던 분들이 그걸 이겨내면 그 자신감이 거기서 더 크게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높이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요. 예. 또 교육과장 청취자 재밌다. 계속 활동해주면 안 되겠니? 네,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강의를 그러니까 할 코로나 텐데. 때문에. 저는 오늘 고혜성 씨 강연 들으면서 네. 그 새로운 사실, 고혜성 씨가 아주 유복한 분인 줄 알았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예, 이게 저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제 손을 보거나 얼굴 보면 전혀 고생을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데 정말 제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아. 그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 네. 새벽에도 돌리고 낮에도 하루 종일 신문 배달하고 학비가 없어서 그랬어요? 예, 집안이 아.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 그래서 어차피 대학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 그래서 제가 또 생활비를 또 제가 또 보태야 돼서 네. 막노동 18살 막노동 뛰고 네. 뭐 19살 때 퀵서비스 20살 때 대리운전 어이구. 그다음에 공익근무 28개월 갔다 와서 또 간판 세척 간판 닦으러 다녔어요 또. 예. 그 간판도 닦고 10층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서 아. 간판 제작도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레크레이션 강사도 하고 네 그러다가 또 댄스 학원도 하고 댄스 여러 학원 가지- 나셨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진짜 안 춤을 하시는 잘 게 추시겠네 없네요. 그러면. 좀 많이 쳤었죠 그때는. 오. 예, 서울의 예전에는. 달 MBC 드라마에 나오는 예. 누구예요 거기
서울, 대전 찍고 뭐 이런 거 그런 춤도 잘 추시겠네 아, 그러면? 그런 춤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루박 같은 거. 그 네. 나이트 거예요? 댄스라고 해가지고 네. 아주 그 현란한 춤 아.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손이 안 보이는 춤. 오, 네.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건 망했죠. 망하셔가지고 폐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망해가지고 30살에 폐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렇죠. 됐다고 그래서 봐야 제가 할까요? 사람들한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 좀 힘드실 텐데 저는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의 때 내가 만약에 그때 댄스 학원이 안 망했으면 네. 난 개그맨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게 너무 잘 된 거다. 네. 그래서 어. 과거에 안 좋은 것들을 절대로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됐구나. 그렇죠. 오직 그냥 긍정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난 긍정적으로 사는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삶이 힘들어. 안 풀려. 그러면 긍정에다가 앞에다 초를 붙이세요. 초긍정으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렇죠. 예, 내가 가능합니다. 돈이 없어서 밥도 네. 제대로 못 먹고 네. 폐가에서 살고 있는데 네. 초긍정이 나오냐? 가능합니다.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하루에 2끼만 라면을 먹으면서 그 산 밑에서 매일 웃었어요. 네, 빚이 수억이 그왜 있었는데. 웃어요? 배 꺼지게.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라는 전 단순한 그 원리를 믿었습니다. 예, 그냥 웃으면 잘 될 거다. 예, 우는 것보다 내가 울면 여기서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어. 그리고 웃고 나면 네.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고 그게 단순합니다. 제가 이거는 책에서도 봤지만 이 우리 뇌에는요.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세포랑 이 표정을 컨트롤하는 세포가 같이 있대요. 연결이 돼 있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표정으로 그냥 웃는 그 표정만 지어도 감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긍정적으로 모든 게 이게 펼쳐집니다. 생각들이. 그리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점점 내가 웃으면 웃을수록 나의 긍정의 에너지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전부 퍼져가지고 그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개그 사냥이라는 프로가 저에게 왔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어요. 예. 우리 오문화님께서 고혜성 씨 긍정 마인드 정말 존경합니다. 맨날 불평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20%밖에 안 돼서 죽을 맛이지만 혜성님처럼 긍정맨 되고 싶네요. 비결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의 어떤 기운을 초긍정. 예, 네.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제보다 오늘 더 긍정적으로 산다라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나는 더 많이 웃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산책하면서도 제가 집 근처 산책을 하루에 한 40분, 50분 하거든요. 끊임없이 산책하면서도 웃습니다. 예. 끊임없이 웃어요. 저도 너무 좋다. 네. 옛날에 직장 그만두고 네. 시리에 빠졌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걸으래 무조건. 걷는 게 정말 좋습니다. 걸어보니까 네. 진짜 좀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잡념이 사라지더라고요. 잡념이 잡념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것도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걸으면요 이 뇌가 활성화가 된대요. 어. 걸으면 더 순수해지고요. 맑아진답니다 뇌가.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일이 없다고 가만히 방에서 이렇게 침대 위에서만 있으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그렇죠. 생각만 들고 우울해지고. 걱정이 되고 우울해지는 네. 거예요. 한 청취자께서 고혜성 씨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뭐예요? 책이 어떤 책? 그러니까 자신감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나온 네. 책인데 그때 이제 34살에 예. 이제 2008년도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제 후배들이 제 살아온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들려주니까 형 얘기는 책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야 내가 뭐 나이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그런 자서전은 70, 80이 되는 사람이나 쓰는 거지. 내가 뭐 유재석 선배집도 아주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제 주변의 분들이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이 당신 이야기는 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그 책 힘이 읽어보진 난다. 않았어도 네. 어디 광고 같은 거나 기사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제 인생이 저는 개그만 계속 할 줄 알았지 예. 강사는 제 원래 인생 시나리오 전혀 없었어요. 그 책을 아까 네. 처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렇게 하여튼 몇만 권 정도는 나가는데 그럼 베스트지. 아니,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책 뭐 그 팔려서 뭐 인쇄 그거는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책이 또 그거보다 이제 인생을 바꾸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강사라는 게 이제 저희 천직이 됐구나. 지금은 저 100배 더 줘요. 개그맨 네, 때보다. 네. 그러면 책 네. 내기 전에는 강연을 안 하셨는데 그렇죠. 예. 저자가 내고 되고 나서. 나서 네, 책을 보신 분들이 기업체 뭐 여러 단체에서 학교에서 네. 근데 초등학생부터 제가 네. 대학교까지 다 다녀요. 그러니까 그 책을 참 많이 집필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고혜성의 칭찬 사전 천선이라는 책이 칭찬책도 하나 냈죠. 예, 있더라고. 네. 평소에 또 어떻게 하는 칭찬을 거예요, 또 많이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
이유가 제가 개그맨으로서 유머를 제가 많은 분들께 이제 들려드렸지만 유머는 금방 이거 사라진다. 예. 이거는 지속력이 떨어진다. 정말 사람이 좋아지는 거는 칭찬이다. 칭찬 한마디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네. 어린아이가 그쵸. 꿈을 탁 심어서 네. 야, 그 인생이 완전 360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칭찬이. 유머는 사라지는데. 네. 그래서 저는 칭찬이 유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강의를 다니고 있죠. 네.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네. 일구 디제인 보고 또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뭐. 칭찬을 억지로 그 책에 1000개를 만든 것 중에서 되고요. 가장 네. 제가 자주 쓰는 칭찬. 어떤 이 칭찬은 거일까요? 무조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최일구 앵커님 인상이 노벨 평화상이세요. 와 이거 좋다. 노벨 평화상. 그냥 웃음이 최고의 상 나온다. 아닙니까? 저도 써먹어야 되겠다. 와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하나 해드릴게요. 조연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이 칭찬은 여성분들에게 어. 드리는 최고의 네, 칭찬입니다. 기대돼요. 인상이 여우주연상이세요. 와 진짜.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조연 아나운서 네. 지금 눈물에 이슬이 맺혔어. 아 제가요? 너무 감동했어요. 아니, 여우주연상이라 그래서. 이 유머보다 칭찬이 이 유머는 웃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같은 개그맨들. 근데 칭찬은 무조건 웃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3초 만에. 맞아요. 그래서 말 우리가- 한마디로 내 사람을 네.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네요. 끊임없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이 힘들 때. 좋으신 말씀. 네. 그것이 바로 소통이자 또 배려인 그렇죠. 거죠. 상대를 배려하는 네. 거. 가장 기본 덕목은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칭찬하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장 효과 좋아요. 네.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손쉬운 방법 가정에서도.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하시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얼굴이 상대가 좀 약간 누렇게 떠 있다 하더라도 피곤해 보이더라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혜성이 너 얼굴 좋다야. 너무 그렇죠, 좋은 거 그렇죠. 먹나 보다. 맞아. 보양 먹냐? 그런 사람이 네. 좋지. 야 혜성이 너 요새 안 좋은 일 있냐? 그렇게 떴냐 뭐 이렇게. 얼굴에 뭐 이상하다 너. 네. 안 좋은 일 있냐? 이러면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것도 네.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네. 무조건 저는 제 특히 후배들한테도 저는 무조건 최고다를 많이 해요. 맞아 맞아. 네, 한 번은 제가 하도 최고를 많이 하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형님 내가 최고다니까 형님 오늘은 최고가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니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최고네 최고야. 오. 아니 형님 오늘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앞으로 더 좋은 여자가 생길 거니까 최고지. 어. 미리 최고 하는 거야. 실제로 정말 더 아름답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야. 실제로. 실제로 또. 예, 그러니까 이게 맞다니까요. 맞아요. 예. 웃음과 긍정이 인생을 바꾼다. 예. 자, 고혜성 씨 이야기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오후에 말이죠. 교통제보 문자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해드렸던 서해안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이죠. 260km 지점 당진 나들목 못 가서 눈길에 10중 추돌 와, 사고가 나서 아이고. 처리 중 전면 통제 상황입니다. 우회해 주세요. 이 얘기였구나. 예, 상행선 260km 지점에 전면 통제랍니다. 네. 10중 추돌.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교통정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또 문자 살펴드릴게요. 타고난 에너지가 충만하시네요. 맞아. 그게 재산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들을수록 감동의 물결입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려야겠어요. 매일 라는 감사드리고 또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또 본인의 이름을 건 고혜성 쇼? 또 네. 1년 동안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또 명사들을 인터뷰하셨다고요. 네, 그 중에서 네. 뭐 기억에 남으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이제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20년 전부터 꿈이 미국의 그 자니 카슨이라는 유명한 토크쇼 MC를 제가 20년 전에 딱 그분을 알게 돼서 와 나도 저런 토크쇼를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모셔서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아, 네. 네,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유튜브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고혜성 쇼입니다. 그냥. 고혜성 제 쇼? 이름처럼 고혜성 쇼라 쇼. 제가 이제 뭐 전에는 이제 훌륭하신 분들 좀 작가 베스트 작가 훌륭하신 그런 유명 인사들 제가 많이 모셨었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게 제가 존경하는 멘토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 그때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이제 좋게 보셔가지고 네. 출연을 해주신 분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영건 박사님이라고 아침마당에도 많이 나가셨던 그런 경제학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인상 깊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출연하셔가지고 고혜성 쇼에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스승님이셨습니다. 그 스승님이 이제 1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개그맨 돼가지고 이제 뵀었는데 이 한마디 역시 칭찬 한마디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자네가 개그맨이야? 자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도 안 나갔던 걸 이제 얘기를 그 전에 드렸더니 자네는 괜찮아 대학 안 나와도 개그맨이면은 판검사랑 똑같은 거야. 자부심을 가져. 그때 기분이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그 존경받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훌륭하신 박사님께서 야 나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자네는 판검사랑 똑같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훌륭하신 분한테 많이 제가 이제 교육도 이제 네. 받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을 제가 이제 모셨었는데 가장 인상 깊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네. 자, 그 또 청취자분께서 저도 간판쟁이였는데요. 밧줄 타야 하는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층 가서 그걸 타봤습니다. 그리고 6층에서 밧줄 타려니까 한 발 내리기가 정말 어렵더군요. 곧 떨어질 것 같던데 해보자 싶어서 결국 해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까 간판 하셨다고 네. 들으시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개그맨 시험 떨어지고 25살 때 첫 번째 그 떨어지고 나서 제가 뭐랄까 하고 길거리 이렇게 다니는데 간판이 더럽더라고요. 야, 저 간판 닦으면 돈 벌 수 있겠다.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걸레랑 사다리 들고 다니면서 간판이 더러우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간판 얼마 주고 다셨습니까? 100만 원이요? 10,000원만 주세요. 새 간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 30을 벌었어요, 제가. 그냥 밀고 들어가서 네. 와,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런 영업했던 그런 제가 경험이 있어서 제가 또 이런 영업회사도 제가 보험회사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무조건 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고혜성 씨 네. 같은 분은 그 보험회사 같은 데 가서 동기부여 예. 직원들한테 네. 보험 할수 직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 사람들 네. 상대로 마케팅을 해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동기부여 강의하면은 아주 잘 나가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솔직히 보험이라든지 뭐 자동차 세일즈 보면 모든 게 인생은 영업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면접이든 그냥 100% 된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야지. 안 된다 생각 안 되면 버리고. 어떡하나라는 0.1%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도 네.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산다고는 하는데 어떤 땐 또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는데 예. 고혜성 씨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저도 각오를 새롭게 한번 다져볼게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잠깐은 힘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저 네. 같은 사람도. 네. 그럼 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매일같이 책을 봅니다. 매일같이 훌륭하신 분들 자서전 그런 성공학 네. 그런 대가분들이 쓰신 거를 매일같이 봐요. 계속 마인드 컨트롤 그걸 안 하시는군요.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뭐 자신감 대통령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저도 떨어질 수가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뭐 돈도 많고 난 직급도 높고 난 잘 돼.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거만하시면 안 되고 교만하시면 안 되고 네. 매일같이 나보다 나으신 분들의 강연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끊임없이 밥을 먹듯이 이걸 해야 됩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시간이 모자라요. 벌써.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우리 마트배송 청취자님께서 고혜성 TV 방금 구독 신청했습니다. 아이고, 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초대석을 좀 고혜성 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추천곡 좀 노래 좀 하나 네네. 받아보려고 제가 정말 이 노래가 너무 긍정적인 노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거북이의 빙고. 이 노래 좋죠. 너무 신나요, 이 노래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들 힘이 나실 겁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면. 네. 이 노래. 자, 고혜성 씨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혜성 씨가 추천한 네, 거북이의 빙고. 네, 띄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